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할머니가 이제 계단 오르내리는 게 무섭지 않다. 85세의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던 분이세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무릎이 아파서 한동안 걸을 수 없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예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병원에 가봤자 나이 탓이라고 할 텐데. 수술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무릎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예요. 우리 할머니가 직접 실천하시고 효과를 보신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무릎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손자 손녀들이 와도 바닥에 앉아서 놀아줄 수가 없으셨거든요.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진통제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싶다. 아프지 않고 걸어다니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6개월이 지난 후에 할머니 모습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무릎 운동을 하시고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산책을 나가시고 손자 손녀들이 오면 바닥에 앉아서 함께 놀아주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오늘은 우리 할머니가 실천하신 무릎 건강 비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무릎 운동법이고, 두 번째는 무릎에 좋은 생활 습관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는 무릎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들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처럼 80대가 넘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할머니의 무릎 건강 비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법은 매일 하는 간단한 무릎 운동이에요.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바로 이 운동이거든요. 정말 간단해서 침대에서도 할 수 있어요. 먼저 다리 펴기 운동부터 시작해 볼게요. 의자에 앉으시거나 침대 끝에 앉으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어서 5초간 유지해 주세요. 이때 무릎을 최대한 펴는 게 중요해요.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5초 후에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편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걸 양쪽 다리 각각 10번씩 해주시면 돼요. 할머니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3번도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지금은 15번씩도 거뜬히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무릎 구부리기 운동이에요. 이것도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어요. 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놓고 앉으세요. 그리고 한쪽 발 뒤꿈치를 들어서 엉덩이 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세요. 이때 허벅지 뒤쪽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3초간 유지한 후에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것도 양쪽 다리 각각 10번씩 해주시면 돼요. 이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픈데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께서도 처음에는 조금만 구부려도 아파하셨거든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시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구부릴 수 있게 되셨어요. 세 번째는 무릎 돌리기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발목을 중심으로 발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10번 돌려주세요. 이 운동은 무릎 주변 근육을 골고루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할머니께서 이 운동들을 매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하루 걸러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늘 말씀하세요. 실제로 할머니는 여행을 가시거나 어디 외출을 하셔도 이 운동들은 꼭 하세요. 호텔에서도 친구 댁에 가서도 빼먹지 않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운동할 때 할머니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운동하시면서 좋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무릎이 건강해지고 있다.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이 놀아줄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하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두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릎에 좋은 생활 습관들이에요.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바른 자세로 앉기예요. 할머니께서 예전에는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시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하지만 이 자세가 무릎에 무리를 많이 준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의자에 앉으시는 걸로 바꾸셨어요. 특히 TV 보실 때나 식사하실 때는 꼭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을 때도 올바른 자세가 있어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무릎과 발목이 90도가 되도록 앉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는 계단 오르내리는 방법이에요. 할머니께서 예전에는 계단을 빨리 오르내리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한 계단씩 안전하게 오르내리세요. 올라갈 때는 좋은 쪽 다리부터 올리고 내려갈 때는 아픈 쪽 다리부터 내려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난간을 잡고 하시고요. 급할 게 뭐 있냐? 천천히 해도 목적지는 똑같다고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세요. 정말 좋은 말씀이죠. 세 번째는 적절한 체중 유지예요. 무릎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관절이거든요. 체중이 늘면 무릎에 그만큼 더 많은 부담이 가요. 할머니께서도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체중 관리에 더 신경 쓰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께서는 평소보다 조금씩 덜 드시고 간식을 줄이시는 정도로 관리하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무릎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관리되고 계세요. 네 번째는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기예요.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곳에서는 무릎 보온에 특히 신경 쓰세요. 할머니께서는 집에서도 얇은 무릎 담요를 항상 준비해 두시고 외출할 때도 무릎이 시리지 않도록 옷을 챙겨 입으세요. 무릎이 차가우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더 아픈 것 같다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도 줄어들고 움직이기도 편해지세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휴식이에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지만 너무 무리해서도 안 돼요. 할머니께서는 집안일을 하실 때도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무릎이 아프면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하시고요. 내 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세요.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 쉬고 아프다고 하면 무리하지 말고 쉬라는 뜻이에요. 이제 세 번째 비법인 무릎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시는 특별한 음식들이에요. 첫 번째는 생강차예요.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마시시는 게 바로 생강차거든요.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여기에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생강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있어서 무릎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할머니께서도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뼈 우린 국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뼈 우린 국물을 끓여서 드세요. 사골이나 닭뼈를 푹 고아서 만든 국물에는 관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할머니께서는 뼈 우린 국물에 무나 배추를 넣고 끓여서 드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 국물을 끓일 때 할머니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중간에 식초를 몇 방울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뼈에서 좋은 성분들이 더 잘 우러나온다고 하시거든요. 정말 신기한 방법이죠. 세 번째는 등 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할머니께서는 일주일에 2~3번은 꼭 생선을 드세요. 구이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해서 드셔도 좋아요. 할머니께서는 고등어 조림을 해서 드시는 걸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간장과 된장을 적당히 넣고 무와 함께 푹 졸이면 정말 맛있어요. 네 번째는 칼슘이 많은 음식들이에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미역, 시금치 같은 음식들을 자주 드세요. 칼슘은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매일 우유 한 잔씩은 꼭 드시고 멸치볶음도 자주 해 드세요. 다섯 번째는 비타민 D가 많은 음식들이에요. 달걀, 버섯, 연어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소용없어요. 할머니께서는 날씨가 좋을 때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시는 것도 비타민 D를 위해서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몸은 햇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도 할머니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신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내 무릎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드시면 정말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음가짐도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처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우울해 하셨거든요. 이제 늙었나 보다.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할 수 있다.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꾸준함의 중요성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 이게 할머니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에요. 실제로 할머니께서 이 모든 방법들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거든요. 처음 한 달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어요. 2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석 달째부터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바닥에 앉아서 놀아주기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1시간씩도 앉아서 놀아주세요. 레고도 함께 만들고 그림도 함께 그리고 정말 즐거워 하시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만이 아니라 할머니 주변의 다른 분들도 변화하고 계세요. 할머니께서 경로당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방법들을 알려드렸거든요. 지금은 경로당에서 함께 무릎 운동을 하는 모임까지 생겼어요. 정말 좋은 일이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다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이게 할머니의 철학이 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이제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내년에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등산을 가는 거예요. 물론 높은 산은 아니고 가까운 동네 뒷산이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도전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희망을 잃지 마세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처럼 6개월 후에는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되어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우리 나이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노력해보자.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죠. 할머니의 이런 마음가짐이 건강 회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하는 간단한 무릎 운동. 다리 펴기, 무릎 구부리기, 무릎 돌리기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해주세요. 두 번째, 무릎에 좋은 생활 습관. 바른 자세로 앉기, 계단 천천히 오르내리기, 적절한 체중 유지하기, 무릎 따뜻하게 유지하기, 충분한 휴식 취하기. 세 번째, 무릎에 좋은 음식. 생강차, 뼈 우린 국물 등 푸른 생선, 칼슘 많은 음식, 비타민 D 많은 음식을 자주 드세요.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잊지 마세요.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